저는 실제로 이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며 테스트해봤을 때 광고 효과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체별 혹은 업종별 주요 타겟을 알아보시고 그것들에 따라서 광고 세팅을 수정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 기대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맡게 된 AMPM 글로벌 광고기획본부 3팀 허휘입니다. 오늘의 교육 주제는 지난번 교육에 이어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검색 광고, 매체 이해도 상승 1편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지난번 교육 내용으로는 상품 등록과 네이버 검색 광고 운영 전에 선행되어야 할 기초 내용을 교육했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기초 부분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란 쇼핑 검색 광고 노출 지면, 쇼핑 검색 광고, 광고 생성, 데이터 필터 세팅, 활용법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과 목적, 경쟁자의 의도를 알고 접근하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쇼핑 검색 광고는 고객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상품을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순위로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각각 설정한 입찰가에 따라서 노출 순위가 결정되는 구조이며 CPC 상품으로서 아무도 클릭하지 않으면 광고비는 1원도 소진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하는 이유는 쇼핑 비광고 순위가 낮은 업체들이 노출량 증대나 신규 유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운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상품 구매수 증가로 인해서 쇼핑 비광고 순위 상승 등의 목적 등이 있습니다. 또는 비광고 고순위 업체들끼리도 쇼핑 검색 광고 노출 지면을 두고 무분별한 순위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도록 쇼핑 검색 광고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할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같은 키워드이지만 각 영역의 장단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통합 검색은 왼쪽처럼 네이버 메인에서 검색했을 때의 노출 지면을 말하며, 네이버 쇼핑 검색은 오른쪽처럼 통합 검색에서 쇼핑 더보기를 눌러서 네이버 쇼핑으로 넘어가거나 애초에 네이버 쇼핑에 있었는데 새로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지면입니다. 통합 검색은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노출되는 화면이다 보니 노출량이나 유입량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상품의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광고비만 무분별하게 사용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경계하여 쇼핑에만 노출을 시킨다면 또 구매 전환율은 상승하지만 노출과 신규 유입이 줄게 되니 전체 매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또 상품에 따라서 광고비 예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노출 지면 외에도 다양한 지면들이 많은데 선택하는 방법은 뒤에 광고 그룹을 실제로 생성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를 이제 생성해 볼 텐데, 비즈 채널 등록은 필수로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하고 프리미엄 로고 분석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 추후에 데이터 활용해 좋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하려면 캠페인, 또 광고 그룹, 소재 이렇게 세 가지 순으로 광고를 등록하게 될 텐데, 사실 시스템이 만들라고 하는 것들만 순서대로 만들다 보면 정상적으로 광고 송출이 되겠지만 캠페인과 광고 그룹, 소재의 각 단계마다 무엇을 유의해야 되고 설정해야 되는지 알아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캠페인입니다. 기본 옵션을 통해서 캠페인 유형, 즉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 등을 선택하고 캠페인 하루 최대 예산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옵션을 선택하면 노출 기간 혹은 추적 기능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그룹을 생성해 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단이고, 여기서 세팅해야 할 것들이 많은 만큼 또 광고 그룹을 얼마나 세팅하냐에 따라서 광고 효율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쇼핑 광고 그룹을 만들 때 세 가지 그룹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본적인 쇼핑몰 상품형으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캠페인단에서 하루 예산을 선택했듯이 각 그룹에서도 하루 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고 그룹 최하단에 고급 옵션을 눌러봐 주시면 광고 노출 매체, 요일, 시간, 입찰 가중치, 연령대와 성별 등 세팅할 수 있으며, 이 고급 옵션 세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고 그룹의 고급 옵션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출 매체 선택입니다. 검색 매체와 콘텐츠 매체의 차이는 우리 제품을 검색했을 때 보여주느냐 혹은 검색하지 않았는데도 무작위로 노출시켜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콘텐츠 매체 운영 여부에 따라서 무분별한 광고비 상승이 있을 수 있고 광고 효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검색 광고는 이전 광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세팅을 변경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인데, 이전의 데이터가 만약 무분별한 콘텐츠 매체의 데이터로 포함되어 있다 보면 데이터의 신빙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정확한 매체별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이버 매체와 파트너 매체의 차이도 아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네이버에만 노출되느냐 혹은 네이버와 파트너 계약을 맺은 타 사이트에도 노출이 되느냐에 대한 선택입니다. 컨텐츠 매체가 아닌 검색 매체라면 사실 어디서 노출되든 고객이 필요해서 검색한 후에 노출되는 거니까 효율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이트별 또 브랜드 인지도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유동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노출 매체 세팅 방법입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합했을 때의 장점은 한 소재 안에서 두 디바이스의 유입 데이터가 합쳐져서 쌓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측면에서 품질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PC와 모바일을 분리했을 때는 디바이스별 세밀한 입찰 순위 조정이 가능해지고 시간대나 타겟 설정이 분리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고 업종이나 업체별 PC, 모바일 결과값이 어떠한지를 체크한 이후에 적절하게 광고 그룹 세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매체는 오프를 추천드리며, 저는 파트너 매체도 오프하여 운영하지만 선택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노출 제한 매체를 설정하기를 눌러주셔서 아예 하나하나 광고 매체명을 선택하시고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만 운영한다고 해서 성과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 안에서도 어떠한 매체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5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전부 확인하셔서 노출을 희망하지 않는 매체는 제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출 요일과 시간입니다. 광고 성과 보고서를 통해서 노출 시간과 요일을 설정하기도 하며, 또 다른 경우에는 쇼핑몰 전체 매출 중에서 시간대별 매출 정도를 확인해서 광고 운영 시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정답은 없고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데이터가 집계되는 기준 중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부분이 있는데, 만약 낮 1시에 광고를 노출시켰고 밤 8시부터 광고를 끄는 업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 텐데요. 이때 낮 1시에 광고를 통해 상품을 보았던 어느 한 고객이 고민을 하다가 밤 8시 30분에 결제를 했다면 네이버 광고 시스템 내에서는 밤 8시 30분에 매출 성과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이버 검색 광고 내에서 제공되는 시간대별 광고 성과 보고서가 100%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PC와 모바일 입찰 가중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음 장에 있을 성별, 연령별 입찰 가중치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은 PC와 모바일을 한 그룹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때에만 해당되는 설정값입니다. 그래서 만약 입찰가는 100원인데 모바일 입찰 가중치를 150%로 설정했다면 PC에서는 클릭당 100원, 모바일에서는 클릭당 150원이 가금되는 세팅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PC나 모바일에 각각 다른 순위로 노출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거나, 혹은 PC랑 모바일에 같은 순위로 노출을 시키고 싶은데 어느 한쪽의 경쟁도가 강해서 입찰가를 조정해야 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령대와 성별, 광고, 온오프 혹은 입찰 가중치 세팅을 통해서 주력 타겟에게만 상위 노출을 시키거나 그 외 타겟에서는 광고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세팅법인데요. 저는 실제로 이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며 테스트해봤을 때 광고 효과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체별 혹은 업종별 주요 타겟을 알아보시고 그것들에 따라서 광고 세팅을 수정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 기대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 그룹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광고 소재를 등록해야 합니다. 즉 상품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광고 그룹 내에서 새 소재란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재 생성 이후에는 광고용 썸네일 이미지나 노출용 상품명을 변경할 수 있는데, 해당 부분은 쇼핑몰 내 상품 정보와는 무관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상품명에는 추가할 수 없었던 단어를 추가해서 노출시키거나 다양한 이미지로 클릭률 개선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품 소재의 하단에 있는 상세 보기를 눌러보시면 확인하고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상품별로 원하는 확장 소재 등을 보여줄 수가 있으며 노출 제외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확장 소재를 통해서는 원하는 홍보 문구를 상품과 함께 노출시킨다거나 구매 건수나 리뷰 건수를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 키워드 기능을 통해서는 광고 성과가 좋지 않은 키워드는 노출을 제외시키고, 즉 성과별 세밀한 키워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사용한 광고비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하고 싶어지실 텐데, 날짜 선택 밑에 있는 해당 영역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용자 설정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인하고 싶은 데이터를 클릭하셔가지고 필터 목록을 제가 이름을 설정해서 저장해 두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 대시보드, 캠페인, 광고 그룹 단에서 한 번씩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업체의 세팅이나 타 업체의 세팅법으로 인해서 성별, 나이별 또 보여지는 광고 순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노출되고 있는 지금 확실한 순위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도구, 광고 노출 진단이 있겠습니다. 쇼핑 검색 노출 현황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해 주신 이후에 원하는 연령과 성별을 선택해 주시면 노출 매체별 광고 순위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그룹에서 연령, 성별별, 입찰, 가중치를 사용하시는 업체들에게는 해당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좀 더 세밀한 데이터 변경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품질 지수인데요. 업종별 또 키워드별 경쟁도나 과도하게 높아진 입찰가에 대항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해당 부분은 교육 영상에 담기가 좀 어려워서 메일 통해서 추가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매우 기초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교육은 파워링크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그 이후에 쇼핑 검색의 심화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육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 광고기획본부 3팀 허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